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연희입니다. 그림책의 매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그림책의 메시지를 찾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평범한 어느 하루에 찾아낸 그림책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쁜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 부산한 3남매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제발 서지 말고 한 번에 쭉 내려가 주길 바랬던 엘리베이터가 한 번, 두 번 차례로 멈춰서고 낯익은 얼굴들이 안으로 들어오시네요. 아이고, 이분들을 만나다니 우리 아이들 오늘 진짜 지각이구나 싶지만 그래도 웃는 낯으로 인사를 나눠봅니다. 막내가 태어나던 해, 정확히는 막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되던 날,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 벌써 7년째 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입니다. 아마도 저희 엄마 연배이시지 않을까 싶은 저희 이웃분들은 큰 녀석이 벌써 12살인데 아직도 저를 새댁이라고 하시고 막내가 입학해서 책가방 맨 걸 보시면서도 저를 애기 엄마라 부르시기도 하죠. 애들이 참 예뻐.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예뻐? 오빠가 참 듬직해. 대장처럼 동생들을 데리고 다녀 아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큰애와 대장은 참 낯선 조합이라는 걸 아시기는 하시는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10초 남짓 시간 동안 이 작은 공간은 하하호호 기분 좋은 웃음소리와 쑥스러운 아이들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연인지 끌림인지 그날 둘째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은 김윤미 작가님이 쓰고 그리신 감자 이웃이었습니다. 감자 이웃은 아파트 앞 화단을 가꾸시는 103호 할아버지와 이웃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할아버지와 그 인사를 어색하게 건네받으며 지나치는 이웃들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면서 꼭 요즘 우리 시대 아파트촌의 어색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03호 할아버지가 화단에서 키워내시는 것은 다름 아닌 감자였습니다. 감자라는 작물은 3월 중순쯤 심어서 7월 초쯤 수확한다고 하니 할아버지는 봄 한 계절을 꼬박 저당 잡히는 정성으로 감자를 길러내셨네요. 상자 한가득 캐낸 감자를 할아버지는 이웃과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감자를 나누어 주셨고 이 집 저 집 감자 요리 잔치가 벌어집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봉지에 담아 문고리에 걸어서라도 나눠주시는 할아버지 덕분에 304호 신혼부부도 403호 아가씨들도 모두 조금씩 할아버지의 정성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요리들이 재밌습니다. 닭볶음탕, 감자전, 감자 오븐구이, 그리고 감자 요리라면 빠질 수 없는 카레까지. 오늘 모두 한껏 요리 솜씨를 발휘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띵동띵동. 할아버지의 마음을 나눠받은 이웃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할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을 전하는 아이들, 수줍은 얼굴로 발걸음도 조심히 떼는 듯한 모습이 아이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머뭇머뭇 용기 낸 이웃들의 마음이 할아버지의 저녁 식탁에 그득히 모이고 할아버지도 환하게 웃으십니다.
이렇게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은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선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지 않고 지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103호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는 것도, 할아버지의 식탁을 가득 채워낸 이웃들을 보고 있는 것도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쭉 이어지길 응원하게 되었달까요? 그렇게 백은머리에서 아이들과 감자 이웃을 읽고 마지막 장을 덮는데 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눈치 백단 큰 녀석이 엄마 또 우냐고 묻습니다. 읽어주다 말고 또 목소리가 떨렸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생각나 그랬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기 효능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존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셨겠지만 그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키는 자기 효능감이 쥐고 있다고 해요.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창시자면서 관찰학습의 대가인 앨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효능감이란 나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노력하고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신 있는 도전이 필요할 때도 꼭 필요하지만 효능감이 진짜 빛을 발휘할 때는 실패의 순간입니다. 예기치 않은 좌절의 순간에 이제 난 끝이야. 난 패배자야. 하고 주저앉지 않고 지금은 잠깐 힘들지만 내가 못난 것 같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나는 사실 해낼 수 있어. 이런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상황을 바로 보며 자기 자신을 추슬러내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기 위한 몇 가지 비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 이를테면 작은 칭찬의 한마디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림책을 읽다가 아침 엘리베이터 한 10초 격려가 떠올라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듣는 엄마 아빠의 식상한 칭찬도 효과적일진데 어쩌다 만나는 이웃들이 볼 때마다 칭찬이라니 아이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는 몇 배가 되겠죠? 아프리카에는 아이 한 명이 자라나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멀리 아프리카 속담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주변 어른들이 눈여겨 아이들을 살펴준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어쩌면 정막이 당연했을 좁은 공간 안에서 너희 참 괜찮은 녀석들이란다. 어쩜 그리 커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니? 너희 엄마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 만나는 이웃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 하고 격려의 시그널로 무장한 이웃들이 함께 저희 아이들을 길러내주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짐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주위 아이들을 바라보고 쑥스럽지만 칭찬 한마디 더 해주겠노라고. 며칠 전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이웃분께서 저희 큰아이가 짐이 많은 것 같은데 잠시 기다려드릴까요?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차분히 세워두었다면서 아주 듬직해졌다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녀석이 언제 일이 잘았나 싶어 저도 물론 기분이 좋았지만 집에 와 큰아이에게 얘기를 전해주니 입이 아주 해벌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의 작은 효능감 하나 짤랑 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